예, 이어서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교협은 아주 친숙한 그런 조직이지만 대교협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아직 총장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특별히 초청해 주신 김헌영 우리 회장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오전에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김인철 총장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뭐랄까요,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과는 동지의식 이런 것을 느낍니다. 와서 또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 지가 한 1년 반 다 돼 갑니다. 임기가 거기가 3년이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제가 1분 동안에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3번 놀라시게 될 겁니다. 첫째, 직원 숫자가 450명쯤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45명쯤 될 것 같은데 450명에서 한번 놀라고요. 1년 예산이 좀 전에 한국연구재단이 6조 몇천억 원을 쓴다 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8조 8천억 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8조 8천억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숫자는 대구시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루에 돈을 1,000만 원씩 마구 서제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00만 원 쓰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막 사치스럽게 써야 1,000만 원을 쓸 텐데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1조 원을 다 쓰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270년이 걸립니다. 그게 1조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런 돈의 8배를 우리 재단이 1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놀랄 만한 것은 본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고 집에서 출퇴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니고 대구입니까? 하고 또 놀라거든요. 원래는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서 180여 개 기관이 이전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이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본사 하던 그 자리는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3개 층을 원래 쓰고 있다가 줄여서 지금 반층만 쓰고 본사는 대구로 이전을 했고,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에는 서울 사무소가 반층이 지금 아직 쓰고 있고 직원이 거기에 50명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정말 규모도 많고 종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많고 해서 상세한 것은 우리 기획조정부장 김종순 부장이 올라와서 저보다 설명을 훨씬 더 잘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문제는 가끔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그 장학금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킬 때도 있고 또 심지어 물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대학에서 이 장학금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직종, 3D 업종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들께서 이 장학금 업무를 그래도 큰 윤곽이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큰 방향에서 착오가 없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장학재단의 그 기획조정부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어제 회사 현황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이나 그 이쪽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문제가 이 등록금 인상 문제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국가장학금 중에 이 유형이 좀 첨예하게 이 제도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뭐 물론 한국장학재단 설립이나 예산 이런 일반적인 사안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올해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제도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위주로 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총장님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는 2009년 5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2009년 2월 6일 날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3개월 후에 그 시행일로 잡혔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당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 보증부 대출로 해서 학자금 대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학자금 대출 사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장학재단이 설립됐고 또 장학금 부분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에서 시행하던 장학금을 저희가 인력과 그 사업을 같이 인수를 받아서 2009년 5월 달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5월 26일부로 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업무는 연구재단으로 통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의 예산 규모입니다. 방금 이사님께서 8조 8천억을 한 해 예산을 쓴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수입 부분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4조 3천억 정도가 정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정부 보증으로 해서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금융시장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한 12조 정도 대출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융자 원리금이 1년에 보통 한 2조 남짓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8조 이상이 되고요. 이 재원을 가지고서 대부분 사업비로 8조 2천억 이상을 지출을 하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뭐 국가장학 사업과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예산 요약을 보시면 국가장학금 사업에 한 4조 1천억 정도, 국가장학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학령 인구가 점차 연 단위로 보면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는 아래 보시면 한 5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아무래도 취업 연계나 이쪽 관련해서는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장학금도 과거에 이제 그 이공계 장학금이나 이쪽 부분하고 인문사회나 예체능 이쪽하고 좀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인문사회나 예술체육 비전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장학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장학금 쪽도 177억 정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법 좀 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대학생만 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 범위가 늘어나서 작년에 최초로 복권장학금을 저희가 기재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올해가 한 920억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복권장학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은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대출을 위해서 저희가 채권 발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 1조 7천억 정도 채권을 상환하고 나머지 2조 정도를 매해 대출을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이사님께서 아주 저희 재단의 각종 사업들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저희 재단에는 장학사업이 약 168만 명, 연 16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전체 규모로 보면 한 4조 2천억 정도가 국가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종류는 옆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 19종류, 19종류의 국가장학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자금 대출 사업에 약 연간 2조 원에 한 71만 명 정도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 한 6천 명에 45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특히 좀 특이하게 저희는 또 기숙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국군 간호사관학교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거기 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장교나 이런 분들이 저희 지금 거기에 있는 1호 고양 기숙사 여기 1,000명 정도 수용하는 규모의 기숙사에서 전체 학생 지도를 해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숙사에 1,000명 정도 그 연합 기숙사도 있고 나머지 전국 광역시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5개 그 취업 연계 창업 지원형 기숙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올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인데요. 저희 항상 뜨거운 감자인 수업료 동결 부분, 등록금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11년째 계속 동결 상태고 각 학교에서는 약간의 최소한의 법정 상한선까지라도 인상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소한의 수업료 동결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2차 요건인 자체 노력 규모를 유지해달라는 조건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내후년까지 하면 사립학교도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럼 입학금 폐지한 만큼 교내장학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학금 폐지를 감안한 교내장학금 규모는 전년 대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료는 인하하거나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는 그 조건은 올해 똑같은 그 자체 노력 규모를 전년 대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두 번째 20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 교내 장학금 지급률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4년제의 최근 3년간 평균 지급률 19.143%거든요. 근데 이 프로테이지는 교육부에서 나온 수치인데 어쨌든 19.143%를 143% 이상을 교내 장학금 지급률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면 전년 대비 자체 노력 규모를 기존 규모만큼 유지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1번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교부금을 예를 들어 한 10억 줬다 그러면 10억 전액을 환수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1년 후에 전체를 환수한다는 게 학교로서는 너무 부담이 크고 아니면 추가 자체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만큼을 그 다음에 교내 장학금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19.143% 이상만 유지하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좀 개선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9.143%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어제 한번 봤는데요. 현재 한 334개 대학이 이유형 참여 대상 대학입니다. 그 중에
한 57개 대학이 19.143%를 상회하는 걸로, 그보다 훨씬 많이 지급하는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어디에 있느냐? 분포를 그려보면 거의 19.143% 언저리에서 까만 점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다른 학교는 혜택이 없겠지만 그 57개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7개 대학이 한꺼번에 교내장학금을 대폭 줄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한 5년간 분할해서 좀 그 교내장학금 지급률을 감축시켜달라는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9.143%를 훨씬 상위해서 많이 교내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처럼 최대 10% 범위 내에서는 그 교부금을 우대해서 드리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총장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의문점이 생겨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334개 대학 중에서 그러면 정말 334개 대학이 다 이 유형에 참여하느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도 좀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8대 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한 18% 정도는 그 매해 학교는 바뀌지만 18% 정도는 2유형에 1유형이나 지역 인재는 참여해서 받고 있지만 2유형은 참여를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들의 사정은 각각 다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업료를 동결하지 않는 학교가 얼마나 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해마다 재작년에는 한 15개 학교, 작년 같으면 한 16개 학교가 등록금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법정 인상 한도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그 학교들은 당연히 이 유형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고, 그 대신 영원히 그렇게 가느냐, 그건 아니고 그 한 해를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다시 요건을 맞춰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15개 정도 학교가 등록금을 실제 인상하는데 그 중에 5개 정도 학교는 법정 인상 한도, 작년 같으면 2.25%를 올렸고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1.8%까지 그 한도 풀로 올린 학교가 한 5개 정도 있고, 그 안에는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전문대가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의 4년제 대학도 1개 정도는 그렇게 법정 인상 한도까지 올린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그러면 1, 2형은 대부분 다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형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 말고 나머지 재정적인 어떤 재정사업이나 국교육부 이쪽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8대 2 정도로 20% 정도는 2유형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질문 위주로 좀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홍익대나 단국대, 상명대 이 세 군데가 그 분교까지 캠퍼스까지 지원하게 돼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장학금 개인 수혜를 과거에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를 가면 그 한도 때문에 수혜를 못한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 저희가 바뀌어서 개인별로 그 4년제 대학을 입학했다 하면 한 8회 정도까지는 개인별로 보장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2학년까지 다니고 전문대로 편입을 해도 전문대에 가서 8번까지는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는 창업형 기숙사 관련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5개 창업형 기숙사 총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를 저희가 건물 5개를 매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주거 공간도 제공하고 창업 공간인 세미나실이나 상담실, 멘토링실, 사무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주하면 전액 무료고요.
무료로 생활할 수 있고 단지 거기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공과금만 좀 부담하면 되는 거고, 한번 입주하게 되면 1+1으로 1년간 생활할 수 있고 그 후에 평가를 통해서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들 관심 좀 많이 가지고서 그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그 학생의 연고 있는 쪽에 가서 그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고 장학재단의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발표해 주신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